여러분 혹시 평화롭던 일상에 갑자기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의 한 산골 마을, 그곳을 지켜온 신성한 샘물이 탐욕에 물들어가는 충격적인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언제나 평온했어요.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뽀얀 물 안개.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는 마을의 생명줄이자 영혼이 깃든 신성한 샘물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샘물로 목을 축이고 밭을 일구며 대대로 삶을 이어왔답니다. 그 마을에는 박도진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학문과 따뜻한 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지혜로운 박 선비를 찾아 의지했어요. 그는 언제나 겸손한 미소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요. 박 선비님, 덕분에 올해도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과한 말씀이세요.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함께 고민했을 뿐인걸요. 모든 것은 샘물이 주신 은혜이자 마을 분들이 함께 일궈낸 결실이지요. 박도진 선비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깊은 존경심을 담아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먹구름처럼 불길한 소식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새롭게 부임한 최진사라는 탐욕스러운 지방 관료의 등장이었죠. 그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어요. 최진사는 부임 첫날부터 뇌물로 사들인 듯한 값비싼 비단 옷을 휘날리며 관아에 들어섰고 그의 눈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그리고 그 시선은 곧장 마을의 심장부, 생명의 근원인 샘물을 향했답니다. 아무도 그가 감히 샘물에 손을 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샘물 주변에 세워진 거대한 장벽, 그리고 굳게 닫힌 문. 아니, 이게 무슨 샘물을 막아버렸어. 누가 감히 이럴 수가. 마을 사람들의 경악과 울부짖음 속에 최진사의 검은 그림자가 드디어 마을의 가장 신성한 곳, 바로 생명의 근원인 샘물에 드리워진 것이었어요. 과연 이 평화롭던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샘물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장벽 앞에서 마을 사람들의 절망적인 탄식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지만 최진사는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잘 들으시오. 이 샘물은 이제부터 나 최진사의 사유 재산이 되었소. 하늘이 내게 이 지역을 다스릴 권력을 주셨으니 이 땅의 모든 물 또한 내 소유가 되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마을을 휩쓸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최진사의 뒤에 도열한 건장한 사병들의 위압감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최진사는 섬뜩한 눈으로 군중을 훑어보더니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샘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에게 세금을 내야 할 것이오. 한 번 기를 때마다 엽전 한 입. 누구든 이 명을 어기는 자는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어요. 엽전 한 입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생명줄을 빼앗기고 목마름과 경제적 고통이라는 낯선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걸음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도진 선비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최진사 나으리, 어찌 감히 하늘이 주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시나이까? 이 샘물은 대대로 마을의 공공재였고 만백성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수였습니다. 부디 금형을 철회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박도진 선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최진사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사악하게 비틀렸고 박 선비의 청렴함을 비웃는 듯한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죠. 허허, 정의를 논하는 자여.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법. 감히 일개 선비 주제에 내 권력을 시험하려 드는가?
내 너 같은 자들을 수없이 보아왔네.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너의 학문도 덕망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박선비의 모든 것을 짓밟아버릴 듯 무시무시했습니다. 박도진 선비는 참아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을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샘물 주변에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과연 이 마을의 희망은 정말 사라져버린 걸까요? 최진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어요. 샘물 사용료는 기본이었고 마을 방위를 위한 세금, 관아 유지, 보수 세금 등 온갖 명목의 세금이 백성들을 옥죄기 시작했죠. 심지어 마을 뒷산의 약초와 숲의 나무들마저 최진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은 하루하루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빼앗겼답니다. 마을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노인들의 마른 기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이들도 늘어갔죠. 시들어가던 바짝물처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서히 병들고 지쳐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제 더는 못 살겠습니다요.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든데. 저 도둑놈 같은 최진사가 또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할지. 우리 아기가 열이 펄펄 끓는데 깨끗한 물 한 번 먹이지 못하니 애통할 뿐입니다요. 박선비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신가 봅니다. 마을 사람들의 절규는 박도진 선비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어요. 그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최진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수차례 관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을 사람들의 진술서가 굳게 쥐어져 있었죠. 하지만 번번이 좌절의 쓴맛을 보아야 했어요. 관아의 문은 최진사의 막강한 권력과 뒤를 봐주는 고위 관리들의 압력으로 견고하게 닫혀 있었거든요. 박선비가 가져간 모든 고발 서류는 단칼에 거절당했고 심지어는 그를 붙잡아 위협하려는 시도마저 있었어요. 박도진 선비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이마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점차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박선비를 향하던 존경의 눈빛에는 이제 체념과 실망감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깊어지는 밤, 박도진 선비는 텅 빈 서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놓여 있었죠. 과연 박선비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박도진 선비의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어요. 관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번번이 좌절의 흙먼지를 뒤집었어야 했죠. 최진사의 수하들은 그림자처럼 박선비를 미행하며 위협했습니다. 밤마다 서당문에 돌멩이가 날아들고 대문 앞에는 불길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선비 나부랭이가 분수를 알아야지. 더 이상 나서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들의 거친 협박에도 박선비는 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어진 최진사의 공개적인 조롱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죠. 어느 날 마을 한복판에서 최진사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박도진 선비를 비웃었습니다. 저 박선비라는 자가 그리 학식이 높다더니 결국 나 같은 하찮은 탐관오리 하나 이기지 못하는군. 정해,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간단 말인가. 최진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마을에 메아리 쳤어요. 박도진 선비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박선비를 지지했지만 권력 앞에 정의가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박 선비님께서 저리 고생하시는데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으니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신가 봅니다. 결국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인가 봅니다. 우리는 그저 이대로 죽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마을 사람들의 한숨과 체념은 박도진 선비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잠 못 이루고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죠. 정의는 과연 힘 앞에 무력한가? 그는 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에 잠식된 듯 보였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 땅에서 박도진 선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가뭄의 그림자가 마을을 더욱 깊이 덮쳤어요. 메말라가는 논밭만큼이나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사라졌죠. 최진사의 끝없는 착취는 마치 거머리처럼 마을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빨아들이는 듯했어요.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비쩍 말라갔고 어르신들은 기력이 쇠의 자리에 눕는 일이 다반사였죠. 마을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도진 선비는 그런 마을을 보며 밤낮으로 고뇌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죠. 어떻게든 이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발버둥 쳤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는 벽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비는 마음을 정리할 겸 마을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를 거닐다가 발밑에 묻혀있던 이끼 낀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풀에 가려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비석이었어요. 박 선비는 조심스럽게 비석을 감싸고 있던 이끼와 흙을 걷어냈어요. 햇빛을 받아 드러난 비석의 표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희미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그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마을을 세운 선조가 남긴 경고이자 약속이었어요. 이 샘물은 마을 수호신과의 맹세로 맺어진 신성한 곳이니 탐하는 자는 끔찍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비석의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 박 선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이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최진사의 탐욕을 심판하고 이 마을을 구할 신의 계시임이 분명하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비석의 차가운 돌멩이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박 선비의 손으로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박도진 선비는 비석의 발견과 그 안에 새겨진 충격적인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광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 선비의 말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최진사의 폭정에 시달려온 이들에게는 미신처럼 들렸을지도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화를 부를까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죠. 선비님, 그게 정말 사실이겠어요? 헛된 소문에 최진사 심기를 건드렸다간. 여러분, 이 비석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약속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을 뿐, 이 샘물은 우리 마을의 근원이자 수호신과의 맹세가 깃든 곳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박 선비의 진심 어린 호소와 비석에 깃든 묵직한 기운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죠. 그러나 이 소식은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진사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박 선비를 조롱했어요. 허허, 선비라는 자가 미신 따위에 매달리다니 가소롭군. 그깟 돌멩이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당장 가서 그 비석을 부숴버려라. 최진사의 명령에 수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비석으로 달려들었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석을 내리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석 전체에서 눈부시게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땅이 낮게 울리는 듯한 진동과 함께 거대한 기운이 최진사와 수하들을 향해 솟구쳐 올랐어요. 최진사는 휘청이며 뒤로 넘어졌고 그의 수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여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진의 경고이자 전설의 실체였죠. 비석에서 뿜어져 나온 신비로운 기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일깨웠죠. 박도진 선비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비석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현상과 선조들의 경고가 담긴 글귀를 강력한 증거로 삼아 다시 한번 관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박 선비의 진심 어린 호소와
목숨을 건 증언이 더욱 큰 울림을 주었어요. 비석에서 뿜어져 나온 빛과 기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관료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의구심을 드리웠습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말 신의 노여움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최진사의 악행에 입을 굳게 닫고 고개를 숙였던 이들이 용기를 내어 관하로 향했어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최진사가 샘물을 사유화한 과정부터 시작해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추악한 횡포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했어요. 최진사가 샘물을 맞고 저희 아이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요. 논밭이 말라가도 세금은 거두어 갔으니 저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증언과 비석의 기이한 현상 앞에 관하는 더 이상 최진사를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진사의 비리와 탐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거짓말과 위협으로 일관하던 최진사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정의의 심판대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철저한 조사와 마을 사람들의 용기 있는 증언 앞에 최진사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지자 그는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죠. 결국 최진사는 파직되어 모든 관직을 잃었고 부당하게 빼앗았던 재산 또한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 비참하게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의 발걸음은 절규와 함께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쓸쓸하게 사라졌습니다. 최진사가 사라진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어요. 닫혔던 샘물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맑고 깨끗한 물이 다시금 넘실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샘물가에 모여 목마름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메말랐던 논밭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진 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는 샘물을 신성하게 보존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기리며 마을을 이끌어갔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훗날까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로운 용기와 공동체의 굳건한 연대가 부패한 권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전설로 남게 되었답니다. 마을은 다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정의로운 용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